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대미 외교 특사단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대미 특사단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오는 7일로 확정됐고요. 영변 핵시설 검증과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향으로 2차 북미회담 조율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외교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이번 방미의 성과, 향후 노인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급하게 준비하신 일정이었는데 워싱턴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서둘러서 갔습니다만은 예. 성과는 의외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 적절한 때 우리가 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한미 간에 이 대화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견이 별로 없구나. 이게 대화가 참 필요하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문 외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좀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인데, 사실 가시기, 이런 교류가 사실 흔치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도 여론이 우리하고는 또 굉장히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나 관측이 있었는데, 현재 가보시니까 딱히 그런 거는 아니었던가요? 처음에는 의견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간에 모르던 부분에 대한 서로 이해가 됐고, 특히 우리가 설명을 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상황이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잘 모르구나. 예.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대화를 해보면 다 통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하게 됐고, 따라서 이제 이게 일을 풀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미국 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니까 당연히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설득하면 또 많은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또 특히 많이 우려했던 게 이제 미국 내 보수 세력들, 공화당을 위시로 한 이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당연히 품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이제 상원의원을 4분을 만났거든요. 예.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만났는데, 사실 이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겠죠. 한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4분이 짧은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만나줬고, 또 한 분은 이 메네데스 상원의원은 이번에 선거를 해요. 11월 6일 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줬는데, 근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황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군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 세계 문제를 다 같이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제지만 그분들은 어느 부대만이니까. 그렇죠.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자주 만나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시 또 느꼈죠. 예. 네. 이 상원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잘 만나고 오신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만일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른 부분이다. 종전은 정치적 선언이지 이 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미군 철수를 바라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지만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필요할지 모른다. 예. 미군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했듯이
그 종전선언을 하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미군 주둔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김정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로만 비핵화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놔야 된다. 이를테면은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내용. 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맞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일단 믿고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과정에 비핵화하는 과정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요즘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했죠. 예, 그건 단지 북한 의도를 설명해 주는 문제 이상의 어떤 실물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겠네요. 계속해서 상응 조치를 내놔라 하는 거거든요. 예. 비핵화를 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등등의 주문인데 이게 북한은 또 북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미국도 뭔가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서 서로 이제 그 밀고 당기고가 있는 셈이죠. 예. 이 상원의원분들 만나는 거 외에 또 뭐 다른 활동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 정부도 예산을 주지만은 민간인들이 또 돈을 내거든요. 민간 정부 합작 이런 단체인데 굉장히 객관적인 그 연구 단체예요. 이분들하고 여기는 뭐 보수 진보 다 있어요.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수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은 뭐 완고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객관적이고 그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도 일단 우리가 여야가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르듯이 미국 쪽도 비슷해요. 우리랑 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틀에 묶어놓은 게 우드로 윌슨 센터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오는 날은 그 스티븐슨 대사도 만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 내용도 있던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나요? 이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아까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저쪽에서 내놔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럼 뭐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사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또 얘기가 좀 잘 오고 갔나요? 중간에 잠깐 못 들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사를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비건 비건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북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종전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선언은 아마 미국이 받아들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이번에 7일날 가게 되면은 북쪽 김정은도 만나고 온다니까 그 뭐 정확한 거는 그쪽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뉘앙스로는 이 제재는 못 푼다. 제재는 못 풀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방법으로서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다. 그 약간의 뉘앙스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도적인 지원, 그건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굉장히 작죠. 그 인도적인 지원의 폭을 넓힐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느낌이 있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이건 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재 해제는 않지만은 우리 영내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또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제재는 풀지 않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북한과의 대화하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인도적 지원은 확대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풀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죠. 대신 뭐냐면 이제 뭐 대답은 안 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뭔가 경제협력 분야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대담한 조치랄까 좀 나아간 조치를 좀 보여주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대충 그 정도 맥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정한다.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남북 관계에서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시키는 것이 비핵화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예. 그런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상원의원들이나 이렇게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 나서 지금 뭐 제안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양국 의원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자 이런 제안도 있으셨다는데 뭐 반응은 괜찮았나요? 네,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답변은 못 들었는데, 그건 좀 더 폼페이오 다녀오고 난 뒤에 상황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 측에 쉽게 응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남북 국회회담도 이제 성사가 임박해 있고,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또 가장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 한미의 양국 의원들이 아직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실현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제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북한을 좀 방문해서 직접 미 상원이나 하원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라. 행정부 간에 대화만 할 게 아니고 가서 직접 그쪽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 교류를 많이 해나가는 것, 그건 결국은 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그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니신가. 제재가 물적 제재도 있지만 인적 제재도 하고 있거든요. 사람 못 만나게 하는데 물적 제재는 하더라도 인적 제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게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과 같은 것들을 보이신 것 같은데 뭐 후속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후속 활동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가요? 근데 이번에 절감했던 것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겠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설명을 하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분들이. 이게 이제 비핵화를 하자는 데 대한 대전제는 똑같거든요. 뭐 가치관이 비슷하죠. 자유평등, 인권,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하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말고라도 우리 당에서 자주 좀 가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의외로 비핵화 문제가 빨리 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도 미의회 또 행정부뿐만 아니고 이 미의회에서도 북쪽 북한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주 좀 가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 계시는 동안 또 이제 일부 진전된 내용이 좀 있어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핵 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일단 막교환하자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빨리 된다 생각을 해요. 미국 분들이 갖고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하라는 부분은 같은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방법론의 차이에서는 우리 한국 측이 내세우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빠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그 방법도 보면은 북이 한꺼번에 다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나하나 내놓게 하는데 그 하나하나 내놓는 방법이 지금 강정화 장관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관련해서 입장 정리가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게 이제 폼페이오가 이번에 이제 7일날 가서 뭐 보따리를 풀어놓겠지만은 북쪽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제재를 완화하라 이거거든요. 제재를 완화하라는데 미국 입장에서 제재 완화 못한다. 비핵화가 완전 되면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하나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 완화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핵화 제재는 안 푼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등등을 얘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고요. 정치권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귀국하셨으니까 이제 소식을 막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조강 특위위원으로 내정되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졸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잘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잘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제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건 잘 모르겠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적 시각이 어디 있느냐,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잘 보고 헤아려서 하면은 뭐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은 민감한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일 텐데 물론 외부의 시각이라 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런 그 북한과의 방문, 그다음에 미국과 미국 의원들과의 다양한 교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설득의 성과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더 많은 지지, 응원 하여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의 서른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